정혜라는 수진 앞에 서 있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강복래가 그 장면을 본 순간 정혜란의 손이 수진의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몸이 흔들렸습니다. 강복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아. 강복래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딸의 어깨는 지나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수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딸에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강복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강복래는 새벽 5시가 되기 전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몸은 늘 그 시간에 맞춰 깨어났습니다. 젊을 적부터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정리하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오래된 찬장과 손때가 묻은 냄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해가 들지 않은 골목이 보였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가스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내는 동안 그녀는 식탁 옆에 걸린 작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 이수진이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떠났고 강복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써왔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걸렸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해도 지금 좀 바빠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강복래는 그 짧은 말들 사이에 숨겨진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히 걱정하는 거겠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는 어머니가 되기 싫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챙겨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자 익숙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늘 보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복래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강복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잖아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고 나면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물을 썰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다 보면 생각할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손님은 꾸준히 있었고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잠시 멈출 때마다 강복래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잠시 숨을 돌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강복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누군가 묻자 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그 눈빛이 딸을 지켜온 힘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딸의 시댁이 있는 동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을 혼자 키우던 시절, 비 오는 날 시장 천막 아래에서 아이를 재우던 밤들, 힘들다는 말을 삼키며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만큼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강복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동서 정혜란이었습니다. 정혜란은 반가움 없는 눈빛으로 강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얼굴 좀 보려고 왔어. 연락이 잘 안 돼서. 정혜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 짧은 대답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강복래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이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복래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딸의 어깨는 지나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복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화장 아래로 감춰진 얼굴은 어딘가 어색했고 웃으려는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미리 말 안 하고 왔어? 수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평생 딸을 지켜보며 쌓아온 감각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강복래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일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딸 이수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래 숨겨진 흔적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가 굳어 있었고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집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쿠션 하나, 테이블 위 물컵 하나까지도 정확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복래는 그 정적이 불편했습니다. 정혜란은 부엌 쪽으로 향하며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선택권은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복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소파 끝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치를 보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강복래는 천천히 딸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딸의 팔이 소매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니? 강복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냥 좀. 수지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로 부엌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복래는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란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길은 단정했지만 수진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강복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정혜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복래는 수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명 아래에서 미세하게 드러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운데이션 사이로 희미한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복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네. 조심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피부가 요즘 좀 안 좋아서. 수진은 서둘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혜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요즘 애가 예민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정 짓는 어조였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오래 물에 담가둔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최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복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 뒤에는 더 이상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복래는 이 침묵이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집에서 말을 아끼는 법부터 배웠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부엌으로 가려 일어섰습니다. 그때 정혜란이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 두고 가. 짧고 낮은 말이었지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강복래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딸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직임 하나까지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복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리며 귀 뒤쪽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은 붉은 자국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강복래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쓸게요. 강복래는 조용히 말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죄책감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혜란은 수진 앞에 서 있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강복래가 그 장면을 본 순간 정혜란의 손이 수진의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충격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몸이 흔들렸습니다.
강복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인 듯 보였습니다. 강복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딸에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강복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복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혜란의 손이 딸 이수진의 뺨을 스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기처럼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폭력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미 굳어버린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강복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맞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이 낯설지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영호는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방금 전의 일이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이미 일상이었고 모두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강복래가 손을 얹자 수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반사적으로 긴장하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괜찮니? 강복래는 최대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깔끔하다는 인상만 남았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정혜란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당당한 자세, 집안의 주인처럼 서 있는 모습. 반면 수지는 사진 속에서도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진은 그 집의 권력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방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정혜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은 좀. 말끝을 흐리는 그 태도는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강복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공간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수진이 부엌으로 가려 일어섰을 때 정혜란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거기 컵 2개만 써. 아주 사소한 말이었지만 강복래의 귀에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장면은 강복래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딸은 이 집에서 물 한 잔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문이 닫힌 방들이 몇 개 보였고 그 중 하나는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복래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안에 자물쇠가 달린 방이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강복래는 한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고 화면에는 지문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관리하고 있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강복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딸의 삶은 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장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연락, 생각과 감정까지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정혜란이 외출 준비를 하며 집을 나섰을 때 집안에는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복래는 기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한 거냐?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참으면 돼. 그 말은 강복래의 가슴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참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딸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복래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딸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딸은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복래의 눈빛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결심으로, 두려움은 각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었고 이 감옥을 부수지 않는 한 딸의 삶은 결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복래는 결국 그날 밤을 딸의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혜란이 돌아온 뒤에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집안은 마치 규칙처럼 정해진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음식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수지는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최말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못 본 척했습니다. 강복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누가 눈치를 보는지, 누가 중심에 앉아 있는지. 이 집의 질서는 식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란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최말수는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두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호는 리모컨을 쥔 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채널만 돌렸고 화면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란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수지는 여전히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일부러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숨소리,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느끼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화해하는 장면이 반복됐지만 그 모습은
이 집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혜라는 말없이 일어나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즉시 알아차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복래는 그 짧은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명령이 오가는 관계, 그 안에서 딸은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복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의 발걸음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문을 닫는 소리조차 최대한 작게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강복래는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낮에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화장 아래 가려진 멍,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뺨 맞는 순간, 그리고 딸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집안이 완전히 잠든 시간에 강복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세상과 얼마나 단절된 공간인지 그 적막 속에서 더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갔던 날. 그때도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강복래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강복래는 혼자 학교로 찾아가 담임을 만났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잔인한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정혜라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고 최말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강복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 집의 흐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정혜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의 긴장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강복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쪽, 다른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을 만큼 조용한 공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는 다 묻지 않을 거다. 강복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괜히 나 때문에 더 큰일 만들지 마. 그 말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 체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쌓여왔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수진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생겼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복래는 잠시 집을 나선다며 외출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시장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 빚지고 빚진 인연들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하나의 이름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강복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나 복래야. 그 한마디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복래는 딸의 방 앞에 잠시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집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누구도 다시 막을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복래는 집을 나선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관을 나와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담벼락에 잠시 몸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던 척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을 때 강복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하지 않던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노보다 먼저 죄책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늦게 알아챈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강복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부터 바뀌지 않은 연락처들이 정리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함께 버텼던 사람들, 힘들 때 말없이 도와주던 인연들, 그리고 비처럼 남아있는 관계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알고 지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강복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듯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재촉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강복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 복래야. 그 한마디에 상대는 모든 상황을 직감한 듯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복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상황,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집의 돈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감정을 실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에는 오랜 인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식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몇 해 전 시댁 쪽 재산 문제로 잠시 얼굴을 튼 적이 있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약점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강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김도식 역시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겠다는 말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강복래는 일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다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혜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최말수는 안방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 박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손놀림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곁에 섰습니다. 그저 그 공간을 함께 채우는 것만으로도 딸에게는 큰 부담이 덜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고 그 사이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혜란이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정혜라는 사소한 소리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최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음식이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복래의 휴대전화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확인됨, 자료 확보 중, 곧 움직일 수 있음. 그 짧은 문장들은 강복래에게 하나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정혜란의 휴대전화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울렸고 그녀는 몇 번이나 전화를 끊었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평소의 여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이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낯선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집안을 살피듯 주변을 둘러봤고 그 모습은 이 집의 질서를 위협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정혜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강복래는 그 순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여전히 단정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오랜 시간 침묵해온 한 어머니의 결심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날 새벽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들었던 것은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발소리,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움직이는 기척들. 이 집에서는 잠조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다는 사실을 강복래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강복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지만 차를 마실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며 박영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강복래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밤새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했고 손은 계속해서 무릎 위를 문질렀습니다. 강복래는 그 모습에서 이 집의 가장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최말순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복래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급히 피했습니다. 한마디 인사도 없었지만 그 침묵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수지는 가장 마지막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혜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거칠게 깨뜨렸고
정혜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정혜란은 문을 닫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짧고 끊어진 말들이 새어나왔고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감춰왔던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화를 마친 정혜란은 거실로 돌아와 다소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외출하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낯설고 단정한 소리였습니다. 정혜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르게 사라졌고 최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영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고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사본, 도장이 찍힌 문서들. 하나하나가 이 집이 숨겨온 시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정혜란은 그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결국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집의 문제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최말수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강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장면에 대한 낯선 기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복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혜란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는 말, 시부모의 뜻이었다는 말, 책임을 돌리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기처럼 흩어질 뿐 아무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강복래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는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 정혜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딸을 짓눌러왔던 진실이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강복래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진실의 끝에는 반드시 딸이 다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실에 놓인 서류들이 모두 정리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하게 고정돼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풀려버린 뒤 몸의 균형을 다시 잡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강복래는 현관 쪽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큰 소리도
격렬한 몸싸움도 없었지만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질 때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혜라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지금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진동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말수는 안방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질서를 지켜왔다고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침묵은 후회인지 체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복래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는 이전보다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늘 움츠러들어 있던 몸이 아주 조금이지만 스스로의 공간을 되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가방이 닫히는 소리, 신발을 신는 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 집의 과거를 정리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현관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은 평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억눌린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뒤 찾아오는 공백에 가까웠습니다. 정혜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신발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잃은 사람 특유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혜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린 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강복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설명도 어떤 비난도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정혜란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 이 집에서 군림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권력이 그 자리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서 있었고 누군가는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절규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도 골목 끝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말수는 결국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자신이 외면해온 시간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맨발로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혜라는 마당 한쪽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강복래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에는 통쾌함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탈함과 함께 이 모든 일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곁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세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강복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더 이상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이어지던 울음소리는 한동안 계속됐지만 강복래의 귀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딸에게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이제 끝났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사람들을 짓누르던 질서와 침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강복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딸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복래와 이수지는 그 집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까지의 짧은 시간조차 수진에게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며 수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그 집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지, 다시 문 안으로 끌려가지는 않을지, 그런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그런 딸의 손을 말없이 잡고 있었습니다. 잡아 끄는 것도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손끝으로 전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수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길들이 하나씩 멀어질수록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강복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긴 시간 억눌려 살다 풀려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강복래의 집 앞에 멈췄을 때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새것의 냄새도 화려함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수지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냄새,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몸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복래는 수진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수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앉아도 되는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문을 닫아도 된다는 것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강복래는 일부러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팔을 썰고
김치를 꺼내는 아주 평범한 동작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딸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의 첫 단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도 강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여전히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끊어지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처음 폭력이 시작된 날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순간 참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던 공포,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던 시간들. 강복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급하게 꺼내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지만 고통보다는 해소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의 생활은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물을 마시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복래는 그런 변화들을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시댁의 소식이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문제, 내부 고발, 법적 분쟁. 강복래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거나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집의 몰락은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시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나간 외출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수지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직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자부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다시 자신의 발로 서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수지는 낮게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강복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 다시 숨소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도 여기 있을게. 그 말에는 질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껐습니다. 그 한 장면이면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고 집 안에는 오래간만에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평온은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며 숨죽여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복래와 이수진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